안녕하세요. 함께하는 각자도생 전주프 인사드립니다. 네, 오늘 영상으로 준비한 내용은 예전에 한번 제가 유튜브 영상에 올렸던 적이 있어요. 그때는 이제 견갑거근하고 사각근을 같이 이제 설명해 드렸던 내용인데, 이번 내용은 조금 비슷하긴 하지만 주로 견갑거근에만 좀 초점이 맞춰져 있는 내용이에요. 급성 목 어깨 통증 같이 왔을 때요, 목과 어깨가 같이 통증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 어깨에 주사는 맞았습니다. 어깨에 주사는 맞았는데 목이 여전히 안 돌아가요. 돌리려고 하면 통증이 생기고. 자, 이럴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치료를 할 수 있을까 하는 점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려 보고자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런 케이스로 치료를 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선생님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좀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와 같은 현상을 일으키는 근육의 대표적인 주범은 레바터 스카플라죠. 지금 이 영상에 나중에 이제 말미에 보면 제가 치료하는 영상을 직접 보여드릴 텐데, 이 환자분은 이제 근로자세요. 이제 건설 현장 노동자신데, 보통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하다 보면요, 40kg짜리 레미탈이나 시멘트 그 포대를 한 30-40포 나르는 거는 일도 아니거든요. 근데 이 포대를 들 때 보통 포대를 1개 정도 나르는 게 아니고 보통 2개 내지 3개를 등짐을 지고 올라갑니다. 등짐을 지고 올라가면서 이제 좌우를 살피기 때문에 사실 이런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레바터 스카플라가 굉장히 과긴장돼 있어요. 자,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레바터 스카플라, 이제 목을 한쪽으로, 뭐 오른쪽이면 오른쪽, 왼쪽이면 왼쪽 이렇게 돌릴 때 견갑골이 위로 올라가게 되죠. 이때 중요한 거는 아래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로어 트랩이 같이 이제 긴장을 유발해서요, 어느 정도 텐션을 유지를 해주면 스카플라 유지가 되기 때문에 사실 레바터 스카플라가 굉장히 안정적인 어떤 긴장을 유지할 수가 있는데, 등짐을 지면서 열중셔 자세에서 이제 등짐을 지게 되니까 스카플라 자체가 이제 엘리베이션 되는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자꾸 고개를 좌나 우로 계속 돌리기 때문에 레바터 스카플라가 과긴장이 형성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슬라이드에서 이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로어 트랩이 활동을 할 때와 로어 트랩이 활동을 하지 않을 때 어떤 현상이 유발되는가, 이 점을 좀 잘 봐주시면 좋겠고, 무조건 일을 한다고 해서 레바터 스카플라가 과긴장이 생기는 게 아니라 스카플라 엘리베이션을 어떤 밸런스를 맞춰줄 수 있도록 로어 트랩이 어느 정도 근긴장에 같이 코 컨트랙션을 해주면 그래도 좀 나을 수 있는데, 그게 안 되는 경우에는 아큐트 페인이 생길 수 있다라는 점, 그 점 좀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발통점이 생겨서 통증이 생기게 되면 목과 어깨 같이 연결되는 니은자라고 하죠. 거기에 굉장히 극심한 통증을 일으켜요. 그래서 팔을 들 때도 아프고 고개를 돌릴 때도 아픈 이런 현상을 일으키는, 정말 어떻게 보면 무시무시한 근육이기도 하죠. 저도 관련된 레바터 스카플라 아큐트 페인을 여러 번 경험해봐서 그 점을 아는데요. 한번 통증이 생기면 정말 며칠을 고생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영상에 제가 이제 소개해드리는 대상이 됐던 환자분은 이제 레바터 스카플라에 이제 TPI를 하셨어요. TPI를 했는데 그래도 서비컬 로테이션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서비컬 로테이션에 문제가 있고 잘 돌아가지를 않고 뭔가 빡빡한 느낌이 납니다. 이제 TPI를 했기 때문에 통증은 수분 내에 많이 떨어졌어요. 근데 이제 서비컬 로테이션에 이제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좀 관련된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면, 지금 이 슬라이드와 그 다음에 지금 보여드리는 이 슬라이드는 예전에 제가 견갑거근과 사각근 설명을 할 때 설명해드렸던 같은 내용이에요. 자고 일어났더니 목을 심하게 돌리지 못할 경우에 레바터 스카플라를 고려해야 한다고 제가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 건설 현장에서 이렇게 등짐을 오래 지는 경우도 역시 레바터 스카플라가 관련이 돼요. 그래서 아큐트 페인이 생기게 되면 목이 잘 통증 때문에 정말 돌릴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되고요. 한쪽 어깨, 문제가 있는 쪽 어깨가 위로 들리는 현상이 있어요. 그런 경우도 레바터 스카플라
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로 볼 수도 있고, 아까 제가 로어 트랩도 설명을 드렸지만 역시 정거근의 어떤 약화로 인해서도 견갑거근에 과부하가 걸리게 된다는 것도 참고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레바터 스카풀라 아큐트 페인이 생겼을 때 치료는 아주 부드럽게, 정말 부드럽게 마사지를 해주는 게 효과적이에요. 그리고 정말 첫날 내원했다면, 그러니까 처음 아프게 된 그 첫날 병원에 내원했다면 특히 그래야 되고요. 핫팩보다는 아이스팩이 낫고, 또 같이 진통소염제를 그날 복용해서 같이 적용할 수 있게 하는 게 정말 통증을 감소시키는데 큰 도움이 돼요. 통증이 어느 정도 줄어들고 나면 모빌리제이션 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경추의 어떤 무브먼트를 증진시킬 수는 있지만 이 역시 무리하게 해서는 안 되죠. 매니플레이션은 오히려 긴장을 더 유발할 수 있어요. 다음 영상에서도 한번 그 점을 제가 좀 설명을 더 해드릴 거지만, 그래서 매니플레이션 안 해도 좋아집니다. 그리고 이제 견갑거근 이 문제가 빨리 해결되지 않으면요, 목에 집중됐던 통증이 목 주변부로 퍼져나가요. 그래서 어깨 주변으로 이렇게 통증이 퍼져나가거나 상부 경추 쪽에 어떤 뻣뻣함을 유발해서 로테이션이 더욱더 빡빡해질 수 있기 때문에 빨리 이 점은 해결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환자분들에게 좋은 방향으로, 정말 빨리 좋아질 수 있는 방향으로 안내를 해드리는 게 좋아요. 자, 이제 이 영상에서 보실 분은요, 이미 TPI를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왼쪽 레바터 스카풀라에 문제가 있으셔서 왼쪽 레바터 스카풀라에 이미 TPI는 했고요. 대신 이제 레프트 로테이션, 경추 레프트 로테이션에 문제가 있는 분이에요. 자, 그래서 제가 어떻게 치료를 했냐면, 자, 아버님 왼쪽으로 한번 둘러보시겠어요? 지금 괜찮으시죠? 통증 있으세요? 조금. 예, 다시. 자, 지금 C1의 뒷부분을 잡고 레프트 로테이션을 제가 시키고 있습니다. 액티브 어시스트로요. 둘. 자, 한 번 더요. 셋. 자, 다시 한번 돌려보실래요? 통증 있어요? 뻣뻣한 정도만. 자, 이제 뻣뻣한 정도만 있다고 그래요. 근데 로어 서비칼을 짚죠? 서비칼 잡고, 자, 다시 한번 돌려보세요. 왼쪽으로. 자, 이제 C7 위에서 C6를 레프트 로테이션 하는 겁니다. 괜찮아요? 다시 정면 보시고. 자, 근데 환자가 되돌아올 때 저는 제 손을 안 띄어요. 쭉 밀어줘. 이게 포인트예요. 다시. 네, 원래대로 돌아올 때 제가 손을 안 띄므로 인해서 더 레프트 로테이션을 더 유도하는 거죠. 다시요. 셋, 정면 보시고요. 다시요. 넷, 정면 보시고요. 자,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자, 쭉 한 번에 다섯, 정면 보시고요. 그때 예, 그 자리가 좀 맞아요. 자, 제가 지금 엄지 짚은 데가 그 자리가 아프다고 하죠. 이미 이제 조금 풀릴 거고요. 네, TPI를 했어요. 이제 고개만 한번 다시 이쪽으로 돌려보실래요? 지금 어떠세요? 아까보다. 많이 술. 예, 이제 주사 맞고 하셨으니까 대략 좋아하실 거예요. 이제 더 풀면 여기 이제 주사로 맞아놨기 때문에 조금 이쪽 오늘은 하는 게 나아요. 여기서 딱 마무리하는 게 낫고요. 집에 가시면 좀 머리를 조금 대주시고요. 자, 보셨죠? 그렇게 해서 치료는 정말 부드럽게 해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TPI를 통해서 통증이 어느 정도 줄어들었기 때문에 바로 저는 관절 가동술을 했고요. 액티브 어시스트로 레프트 로테이션이 잘 일어날 수 있도록 제가 이제 유도를 해준 거예요. 근데 이 상태에서 매니플레이션을 하게 되면 오히려 과긴장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더 조심해야 되고요. 제가 먼저 로테이션의 확보를 하기 위해서 C1을 로테이션 시켰어요. 다시 설명드리면, 그리고 나니까 환자가 밑에 부분에 약간 뻣뻣함이 남아있다 그래요. 그래서 C7 위에 있는 C6를 또 레프트 로테이션 시키는데 액티브 어시스트로 모빌리제이션을 시켰어요. 레바터 스카풀라 아큐트 페인이 왔을 때 TPI를 하고 나면 이런 문제가 꼭 생겨요. 경추에 이런 남아있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지금 제가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이런 방법을 사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자, 다시 한번 플레이를 해드려 볼게요. 자, 아버님 왼쪽으로 한번 돌려보시겠어요? 지금 괜찮으시죠? 통증 있으세요? 조금. 예, 다시. 자, 세 번만 더요. 하나, 다시요. 둘, 자, 한 번 더요. 셋. 자, 다시 한번 돌려보실래요?
통증 있어요? 뻣뻣한데. 뻣뻣한 정도 맞아요? 서비컬 잡고, 자, 다시 한번 돌려보세요. 왼쪽으로. 조금 낮춰서. 그렇지. 지금은요? 괜찮아요? 다시 정면 보시고. 자, 5번만 더 하겠습니다. 하나, 쭉 밀어줘, TP로. 다시, 네, 훨씬 낫죠? 다시요. 둘, 다시 정면 보시고요. 다시요. 셋, 정면 보시고요. 다시요. 넷, 정면 보시고요. 자,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자, 쭉 한 다음에 5, 정면 보시고요. 네. 올 때, 예, 그 자리가 좀. 맞아요. 여긴 지금 원장님이 주사 놔주셨잖아요. 약 때문에 이제 조금 풀릴 거고요. 자, 이제 고개만 한번 다시 이쪽으로 돌려보실래요? 지금 어떠세요? 아까보다. 많이 좋아요. 예, 이제 주사 맞고 하셨으니까 들어가면 좋아질 거예요. 이제 더 풀면 여기 이제 주사로 맞아놨기 때문에 조금 이쪽 오늘은 하는 게 나아요. 여기서 딱 마무리하는 게 낫고요. 집에 가시면 좀 얼음 조금 대주시고요. 네, 이게 환자 치료 다예요. 뭐 더 길게 끌 것도 없고 딱 환자 인프루브가 환자가 인지할 정도가 되면 거기서 마무리하는 게 나아요. TPI 한 직후에 모빌리제이션 할 경우는요. 그래서 혹시 전현찬 선생님들 이렇게 치료를 끝내도 되나? 뭔가를 더 해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부담감을 가지실 수 있는데 아니에요. 깔끔하게 여기서 끝내시는 게 나아요. 자, 이 점도 좀 참고해 두시면 좋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 급성으로 이제 목 어깨 통증이 생기고 목이 잘 안 돌아가고요. 어깨는 주사 맞았는데 목이 여전히 잘 안 돌아갈 때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지 간단하게 제가 설명드렸어요. 제가 말미에 제가 직접 치료한 영상, 그거 직접 보여드린 것처럼 그렇게 치료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그래서 TPI를 한 후에 특히 서비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액티브 어시스트로 모빌리제이션만 해주셔도 페인도 많이 줄고, 아까 영상에서 보셨던 환자분이 느끼는 어떤 뻣뻣함, 스티프니스 비슷한 이런 느낌도 그냥 마일드하게 모빌리제이션 액티브 어시스트 개념으로 해주시면 많이 좋아져요. 그러니까 매니플레이션 뭐 어떤 이런 부담감 갖지 마시고 내가 할 수 있는 테크닉을 최대한 발휘하셔서 이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특히 전현찬 선생님들도 이런 정도 모빌리제이션을 하실 수 있잖아요. 특별히 내가 숙련된 어떤 테크닉이 없다 하더라도 모빌리제이션은 어느 정도 다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이러한 방향으로 한번 해보시고, 이제 내일 또 월요일 또 한 주 시작되는 동안 환자분들 다양한 케이스가 올 수 있는데, 이제 제가 지금 영상에 설명드린 이런 케이스가 오신다면은 이렇게 한번 치료해보는 영상도 있었지 하면서 이렇게 잘 한번 적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또 한 주 즐겁게 보내시고 또 즐기는 치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